이곳은 젓갈과 폭우로 유명한 충남 강경. 한때는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번화했던 내륙의 항구 도시였다. 강경 일대는 넓은 곡창지대와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했습니다. 100여 년 전 이곳은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아주 중요한 곳으로 여긴 곳이 바로 이곳 충남 강경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은 일본 또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복음의 전달자인 선교사님들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기록 홀리로그는 100여 년 전 충남 물류의 중심지에서 벌어진 선교사님들의 분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민족 정신과 믿음의 긍지를 기록하려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 저희가 오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네, 강경역 그런만 알고 있어요. 강경역? 강경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오늘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혹시 그러면 논산은 좀 들어보셨나요? 그쵸, 논산은 이제 친구들 이제 다 군대 갈 때 그때 이제 논산 간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네. 네. 여기는 포구가 가까운 강경입니다. 오. 바다에서 가까운 게 있고요. 강에 있는 포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여기는 강에 있는 포구. 아. 천천히 좀 알아가는 걸로 하시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는 거는 역시나 여기가 성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왔겠죠? 그쵸. 네, 우리 여기가 역사적으로 또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중에 아마 여기가 시작점일 것 같아요. 기독교 이야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강경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강경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작을 했군요. 네, 시작은 여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시작을 왜 여기 왔는지는 그때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경 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거 아시나요? 젓갈로 들고. 네, 여기 젓갈. 기대가 되네요. 아마 저처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아가시지 않을까 네네.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홀리로그 네 번째 벌써 시간인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강경에 오시면 사실 근대 유적이 되게 많아요. 바로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근대 역사 문화공간이라는 이제 이렇게 길거리도 있고요, 코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가볼 코스는 저기 이 4코스예요, 4코스. 성지순례 코스라고 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 성지순례 코스로 서 있을 정도로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호 전사님과 또 함께 홀리로그 네 번째 강경에서의 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함께 가실까요? 네. 지금도 곳곳마다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강경. 이 지역 자체가 역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스토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0여 년 전 이 땅의 복음의 뿌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강경 선교교회의 강요한 목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기록 홀리로그 이제 만나러 가봅니다.
네, 진원 전도사님. 예, 우리 홀리로그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신 장소는 바로 강경 근대 역사 골목인데, 지금 보시면 뒤에 좀 골목 좀 한번 모양 좀 보시겠어요? 모양이 좀 어떠세요? 옛날 골목 같습니다. 옛날 골목이 시골 골목 같죠? 네. 그만큼 여기 역사적인 골목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강경구 연수당 건재 약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느낌이 좀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한옥도 있고, 그러네요. 한옥인데 근데 재밌는 건 보통 한옥은 1층입니다. 그러네. 2층이네요. 그죠? 잘 보시면 2층이에요. 또 바로 진원 전사님의 오른쪽에 네, 김대부 신부 첫 시무지, 시무목지. 네,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대박이죠. 네,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아마 알고 나면 더 재밌을. 근데 여기에 바로 기독교 역사도 알고 나면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지로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만난 강경 역사의 흔적들. 조금씩 알아가는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역사를 마주하려 합니다. 믿음이 강경에 전해지는 이야기,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선교사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두 분이 좀 인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아이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네. 요즘 핫하다고 하는 헌일상 아이고.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도. 아니 제가 오히려 우리 강경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면서 첫 시작을 강경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대골목을 아주 살짝 맛만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요 강경 지역에는 근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대 문화라 하면 이제 일제 시대부터 6.25 전까지의 문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건물들이나 그런 일상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또 강경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습과 건물 이런 것들을 조금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장소를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강경에 이제 그 역이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11년. 그래요? 예. 여기가 또 교통의 요충지였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경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특히 금강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금강을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부여 세도 쪽에 있는 나로로 건너가려면 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경역으로 오셨던 그 전도팀들이 길보른 선교사님과 예전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조선 역사에 있어서 강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조선의 3대 시장, 평양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강경시장이었어요. 조선 말에. 그 3대 시장이라고 할 만큼 강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고요. 왜 강경이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 지리적인 환경이 첫 번째는 있었어요. 지리적인 환경은 조선의 2대 포구 중에 하나가 강경이었어요. 북한의 원산 포구, 그리고 남쪽에는 강경 포구가 있었죠. 포구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통은 육지에 접안되는 쪽은 대부분 다 항구예요. 포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깊이 들어온 곳, 강길을 따라서. 강경이 바로 그러한 이 금강이라고 하는 수려한 아주 큰 물줄기가 들어오는 입구고, 군산에서부터 강경까지 들어오는 금강의 물줄기의 폭이 가장 넓어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배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커요. 이 강경이 수없이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어요. 강에 등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배가 밤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한 물류량인 거고요. 통행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들어오는 배들 때문에 등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첫째는 일본 사람들이 강경을 주목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들어와서 지배할 때에도 여기를 어떤 그 자기의 센터로 세우기 좋은 그런 곳이었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륙으로 접근하기 위해 강경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죠. 충남 이남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단들이 뛰어듭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 보급될 때에 얻게 됐던 많은 그런 기독교적인 유물이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강경입니다. 강경이라는 곳이 침례교회도 그리고 감리교회도 성공회도 성결교회도 장로교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기독교를 포교하는 근거지로 삼게 됩니다. 성결교단도 역시 강경의 어떤 지리적 특수성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현지 목회자를 형성해 내려고 할 때에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첫 번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국의 신학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형성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적이기보다는 좀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우만과 길보른이 복음주의 노선에서 사람을 찾자라고 해서 물색한 것이 이제 영국까지 건너가게 된 거죠. 영국의 한 복음주의 단체 해리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이제 막 열정을 갖게 된 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게 됩니다. 존 토마스도 성령 받게 하겠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성령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존 토마스가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이 없잖아요. 모금 운동을 했어요. 12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 중에 한 800불 정도가 모금이 됐고 600불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빚을 내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모금 운동을 해서 건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현지인 신학생들을 이제 발굴해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존 토마스가 세운 곳은 지금에 있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시고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양성해 내는데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남 이남권에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아무개 전도사님, 내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부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여에다가 처음 교회를 세우자 해서 기차를 타고 강경역까지 옵니다. 그때 강경역이 1911년인가 세워져요. 부여 쪽으로 규암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에 강경역에서 배 타는 그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강경역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지는 대로 노방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몇 번을 여기 강경을 통해서 부여로 금강을 건너가다가 그 일정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1918년 이제 10월 18일에 거기에 정달성 전도사님 파송해서 강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아주 신기하네요.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네. 아무튼간에 이제 다른 또 지역으로 이제 또 전도를 하러 가시던 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쉬는 텀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아끼지 않고 전도하고자 그렇게 하셨던 게 참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참 복음이 가는 그 길목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렇게 뿌려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여기에 생겼는데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교회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옥녀봉이라고 하는 강경산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한옥 예배당이 있습니다. 1924년에 세워서 올해로 이제 횟수로는 99년 된 건물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 한옥 예배당 보러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산이 좀 한결 낫네요.
예, 이쪽으로 가시죠. 네. 저희 강경 지역을 좀 걸어보시니까 어떻게 좀 고풍스러우신가요? 아, 네. 네. 사실 이런 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다행이시네. 네. 이제 조금 걸어가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한옥예배당이 나옵니다. 아, 참 그 자리에 99년을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그 상황인 거죠. 그쵸.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고 또 지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비한 어떤 역사 교육의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한옥예배당. 요 거리를 논산시에서는 문화거리라고 해서 오. 골목을 좀 조성해 놨는데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국 전쟁기에 우리 성결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벽화로 해놨죠. 그러네요. 이제 소개받을 분들이 그 밑에 이제 있어요. 이태석 목사님, 뭐 가족사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간 병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존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얼굴을 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백신영 전사님, 김복희 선생, 윤판석 선생님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여기군요. 네. 여기가 우리 강경 성결교회의 1923년에부터 짓기 시작해서 24년에 완공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드시는 어떤 인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한옥 예배당 자체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진 거를. 되게 신기하고 내부가 좀 많이 궁금해요. 네. 한옥예배당은 대부분 다 기역자로 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기역자로 된 교회 형태를 보신 적이 있으면은 설명이 쉬운데 한쪽에는 여자분들만 앉고 한쪽엔 남자분들만 앉고 기역자로 꺾어지는 그 부분에 이제 강대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 서면 이쪽이 이제 여자분들이 앉고 이쪽이 남자분들이 앉다 보니까 두 남녀는 서로 예배 시간에 얼굴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의 기역자 건물이에요.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제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양식이죠.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로 비하면.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한번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혹시 이 천이 그러면은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녀를 쳐다보지 못하게 막을 설치했었어요. 여기가 좀 네. 흔들리네요. 그렇죠. 오, 여기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신기하다. 우리 진선 선생님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예전에 찬송가 궤도 형식으로 돼 있죠. 아, 처음 봐요? 네. 진짜요? 네. 내가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우리랑 또 또 다르네요. 네, 네. 저 아예 처음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쵸, 저도 봤죠. 저 6학년 때까지 이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PPT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홀리는 거를 이래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PPT 갔다 보니까 넘겨보세요. 아, 그 느낌이. 다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럼 한 장. 오늘 싹 넘겨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럼요. 이 순서도 알아야 되고, 여기 잡는 분이 이제 그 웬만한 집사님들만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 자꾸 찢어먹으니까.
와, 신기하다. 많이 해보셨네요. 저 일단은 그냥 6학년 때까지 는 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 PPT를 지금 대회 PPT를 매주 만들거든요. 근데 PPT 만들면서 때로 힘들다 약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에 비할 바가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정성이에요. 싶고 진짜 이 엄청난 정성과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음이 뭔가 느껴져서 뭔가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새롭네요. 네. 네, 이 교회에 또 이제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어떻게 피값으로 이걸 다 사셨는지. 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천천히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건물적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건물은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 중에서 쐐기 바퀴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 못으로 박혔을 때는 헐어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못을 사용하지 않고 쐐기 바퀴로 하다 보니까 더 오래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건축사적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형식 같은 경우는 그 왕궁에서 궁궐 짓는 그런 방식의 양식으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위에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대들보 하나에 지금 몇 층을 쭉 올렸잖아요. 그러네요. 이 건축 양식이 쉽지가 않고 이 기둥이 있으면 회중석에 앉아서 강대상을 볼 때 이제 시야를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감주 이걸 뺐어요. 감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또 근대 건축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건물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기역자 건물로 대부분 다 교회를 지을 때 왜 여기는 정방형을 지었는가? 그리고 기역자 교회를 지어야 되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이 건물은 소화를 했는가를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들어다니는 문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남녀가 유별해야 했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는 문, 여자가 들어오는 문으로 해서 문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서 있는 쪽에서 오른쪽은 남자가 들어오는 문이고 왼쪽은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문이 2개였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운데 하얀 그 천으로 임시로 이렇게 어떤 설명을 위해서 걸어놓긴 했는데 요 사이에 막을 쳐서 남녀가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방형인 이유는 3대 담임을 하셨던 이인범 전도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좀 똑같이 좀 재현을 해보자. 그때 당시 다 기역자로 교회를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 형태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에스겔 41장에 보면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방 백척, 가로 세로 백척의 정방형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정방형의 교회를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닥에 하얀 테이프로 그려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요게 무엇일 것 같아요? 진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땅굴 같이 생겼습니다. 예. 뭔가 아지트가 있을 것 같다. 예, 좋은 아주 그 우리 얘기도 그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6.25 당시에 이 건물이 이제 1924년에 지어졌고 일제시대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1950년에 그 6.25가 터졌을 때 이 골목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 앞에 형제전기라고 하는 건물을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거기에 인민군 보위대가 있었어요. 인민군들이 쫓겨 올라갈 때 유엔군이 폭탄을 터뜨려요. 그래서 강경 지역이 폭탄이 막 떨어져 쑥대밭이 될 때 여기에도 떨어진 거예요. 저 지붕을 뚫고 이 바로바닥을 뚫고 폭탄이 쳐 박혔죠. 근데 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폭탄이 안 터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떨어진 폭탄이 터지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터졌다면은 이 건물 자체는 다 날아갔겠죠. 특히나 목조 건물인데 불타서 없었을 텐데 그 폭탄을 안 터지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격기가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와 보니까 폭탄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 폭탄이 떨어진 마룻바닥을 보니까
마치 거기가 사람들의 아지트처럼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쌀자루들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돈 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요. 네, 그래서 뭔가 보니까 돈 뭉치는 일제 시대에 독립 자금을 모아둔 돈이었었고 쌀은 이제 6.25가 터졌다고 하니까 요 밑에다가 이제 쌀을 많이 저장을 한 거예요. 옛날에 6.25 때는 인민군한테 쌀을 빼앗기지 않는 땅이 무섭거든요. 피난 갈 때. 그런 것처럼 요 안에 쌀자루가 많이 있었고 그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마 안 터진 게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쌀을 꺼내서 6.25 때 엄청 못 살았. 그때 가난한 사람들의 구휼미로 나눠주고 독립자금도 구제비로 다 이 강경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놀라움의 연속이지 않나요? 네, 진짜로. 근데 이 귀한 예배당이 그렇게 해서 지켜졌는데 그러니까요. 세워진 얘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까지 99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이 교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강경 성결교회가 개척됐을 때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강경역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던 사이에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달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인데 그때 당시에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는 조그만 초가집 두 채였어요. 정달성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 수가 많지는 않았죠. 근데 교회의 뭐 어떤 형편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그만한 초가집 두 채를 이제 얻어서 교회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핀잔만 주지 교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보시오 그 조그만한 개딱지만한 교회에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고 교회 먼저 지라고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잘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초라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매력을 못 느꼈지 않았겠나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정달성 전사님 그때부터 계속 편지를 써서 서울신학대학교 학장인 존 토마스에다가 올려 보내는 거예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런데 한참 존 토마스 선교사 목사님은 이제 그 서울신학대학교 현신인 그 경성 성서학원을 짓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한번 내려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에 1919년은 우리나라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3.1운동이 일어났던 3.1운동이 일어나고 며칠 안 돼서 강경에 이제 존 토마스가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통역하는 이장하라고 하는 같이 데리고 둘이 오셨는데 와서 이제 역정 근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어디 올라가 봐야 되겠다. 침례교회가 서 있다고 먼저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보러 이제 옥녀봉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갔는데 이렇게 어디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발로 이제 땅 사이즈를 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옥녀봉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그 만세 소리를 듣고서 일본 경찰이 뛰어 올라왔죠. 이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막 올라와 보니까 미국 사람처럼 생긴 코쟁이 옛날 코쟁이 외국인 한 사람,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 미국인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들을 구타를 한 겁니다. 아주 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할 때에 존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서 여행 증명서를 꺼내서 보여줬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구겨버리고 계속 구타를 한 거예요.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서 취조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 이 사람이 만세운동 주동자가 아니었고 영국 사람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였고 그걸 돕는 한국 사람 2명인 정도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일본 경찰서장도 놀랬죠.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합의를 봐서 빨리 내보내주려고 한 건데 존 토마스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이거 그냥 묻어둘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를 무고하게 이렇게 구타한 너희들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거를 영국에다가 고발을 해요. 자기네 나라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시대에 영국과 일본이 국제 재판이 열린 거죠. 일본 서장도 잘리고 연루된 같이 동조했던 경찰서장도 못 벗게 되고 이 존 토마스에게 배상금을 많이 주지만 당신도 이곳에 더 이상 포교하지 마시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추방령이 생겨서 나가야 됐지만 존 토마스에게는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남아서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29군데 골절상을 입었대요. 밥 숟가락을 뜨면 입에서 피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너무 큰 부상을 입게 되니까 두 딸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요양하고 있을 때에 이인범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인범 전도사님이 오셨고 이분도 민족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에요. 이인범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이 강경에 내려와서 어떤 부교역자 역할을 해주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백신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커요. 그래 이제 두 분이 교회를 일궈 나가는데 백신영 전도사님 굉장히 똑똑한 분이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또다시 편지를 보내요. 전국으로 쭉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하나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에는 그 선교를 도와줬던 기관이 동양선교회라고 OMS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게 들어갔고 그 본거지인 미국으로 편지가 날아가고 미국에 요양하고 있는 존 토마스가 이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그동안에는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큰 비전을 가지고 조선에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그 땅에 갔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험한 일을 겪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지금의 이 신세가 되게 하셨느냐는 원망이 많았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맞은 그곳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것을 교회가 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받았던 그 배상금 이 교회를 전체를 다 지을 수 있을 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 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살과 피로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선교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전도사님보다 어린 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여기보다는 장소를 좀 옮겨서 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목사님? 예, 이제 말씀드릴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그 현장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쭉 나가시면 됩니다. 가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만 따라가고 이쪽입니다.